시간이 벌써 1시간 조금 넘었죠. 제가 이제 스피드하게 오늘 이렇게 저희 주제가 뭐죠? 동차 그다음에 2차 이렇게 학습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략만 제가 이렇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원 소개는 저희가 2018년에 이제 개원을 원격 평생 교육원으로 개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을 매년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시험의 출제 경향이 바뀌는 시점에 저희가 바로 이제 커리큘럼 사실 다 바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바꾸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수석 합격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동차 그냥 13개월, 15개월 이렇게 합격생이 이제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원 하면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안 떠오르시죠? 학원에 처음 오셔서 그럴 거죠, 맞죠? 이런 단어들이 저희가 이제 이게 다 뭐냐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냥 학원이 그냥 단순하게 강의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스파르타 치어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열공 캠퍼, 그다음에 이론 완성반이 이제 지금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최근에 나오는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론 심화 나눠져 있었던 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3개월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 자기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류라는 건 이제 저희 교재에 쓰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올류 당근화 시리즈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관세사 공부하는데 당근할 수 있는 책들이 사실상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나오는 교재들은 대부분 당근화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멘토링, 주간 테스트,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주 시험을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 학원 오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과목별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실 거잖아요,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대부분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매우 수준 높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캔해가지고 채점한다라든지 다 같이 합격합시다. 작년에 이제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제대로 공부 안 하시잖아요, 맞죠?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39% 31% 돼 있잖아요. 39%는 이게 치어럽의 합격률에 치어럽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모의고사 31%는 10명이 저희 모의고사에 등록을 하면 3명이 합격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다른 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합격률이 저희 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합격률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미지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차 시험 보신 거잖아요, 맞죠? 보셨는데 이제 2,001명이 이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5% 정도가 이제 응시율이고, 몇 명이 합격할지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총평을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제 의견이라든지 선생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블로그 가면은 되게 볼 거 되게 많은데. 가끔씩 가지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와 여성의 비율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시험장에 갔다 온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보니까 많죠,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보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로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 일정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월에 1차 시험, 6월에 2차 시험 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과목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잘 모르시면은 1차 설명회를 다시 진행할 건데 그때 1차 설명회 다시 오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동차라든지 2차로 어떻게 합격할 것이냐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 주 내용이기 때문에 2차 과목도 이제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빨간 글씨는 하나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우리 시험이 논술 시험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논술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암기해가지고 단순 서술한다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 제가 이제 그 블로그라든지 이제 이런 상담 자료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시점에 4월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다 이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차로 공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7월에는 하살표가 반대로 가겠죠. 1차부터 공부하고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차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동차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데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2차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1차 시험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아요. 매우 많으니까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특징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1차 설명회 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 합격 기준은 이게 보시면은 1차랑 2차랑 똑같아요. 원칙이 같은 거고,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 인원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예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예 제도는 1차 한번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까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최소 합격 인원 제도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최소 합격 인원 제도는 뭐냐 하면은 이제 2021년 2021년이네요. 2021년에 아까 그 채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격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채점을 했더니만 과락 없이 60점을 넘긴 사람이 60명밖에 없었어요. 2021년에 60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최소 합격 인원이 90명이기 때문에 30명까지 더 합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합격 커트라인이 54.5점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절대 평가지만 상대 평가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락 없이 90등만 하면 시험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대 평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저 합격 점수가 60점이잖아요. 60점을 넘긴 사람이 2020년에는 149명이었고 2022년에는 169명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넘긴 사람이 이제 이 다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평가 시험이고 상대 평가의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큰 라인이 이제 50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이제 많이 뽑으면서 60점대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가지 2차 공부를 하실 때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최저 점수가 50점대잖아요, 맞죠? 50점대라고. 그다음에 이제 높아야 60점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큰 라인이 그 65점 되는 이는 없을 거잖아요, 맞죠? 없다고. 그래서 이제 높아야 60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2차 공부는 우리가 아까 제가 다 암기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도 암기라고 그러셨죠? 아닌가? 암기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암기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00% 똑같이 외울 수는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네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100%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시행착오를 겪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54.5점이잖아요. 54.5%만 써가지고 합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다 외우려고 하면은 이 시험 한 5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100%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은 이 가장 높았을 때가 60점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 60%만 쓰면 합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다 외우려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시행 결과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니까 쭉 넘어가고 2차 시험도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의미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90명 합격한 시점을 한번 보세요. 90명 합격한 시점을 보시면 이제 일반 응시자는 같은 해에 1차, 2차 같이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올해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까지 합격한 사람들을 일반 응시자로 그러고, 그다음 전년도 1차 합격자를 유예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169명, 149명 붙은 데는 합격한 데는 이제 좀 모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 기존의 통계하고 좀 틀어지기 때문에 90명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은 여기 동차생이 이제 3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2025년에 1차, 2차를 같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동차로 준비하시면,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작년에 여기서 생동으로 합격한 친구가 2명이잖아요. 그럼 29명은 누구다? 3년차 이상인 거죠.
맞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31명 똑같잖아요, 맞죠? 30명 똑같아. 그럼 여기도 2021년에 2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9명. 맞죠? 그다음에 이제 생동으로 합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없었어요, 생동차가. 2016년에 나오고 2021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합격한 친구,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온 게 2021년부터 이렇게 시험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난 이후부터 이제 매년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동으로 합격하겠는데, 그러면 왜 생동으로 공부하느라고 따질 거잖아요, 맞죠? 근데 생동으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59명 갖고 여기가 이제 이게 85명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여기가 숫자가 다른데 42명, 그러니까 52명인가 보다, 맞죠? 52명이 되죠. 오타네. 그러면 이때는 이 유예 합격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52명입니다. 52명 중에 이 유예 합격생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10명밖에 없었어요. 10명, 그다음 나머지가 42명이 이 3유, 4유, 5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4년 차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얼마 없었어. 그러면 2021년까지만 해도 얼마 없었어요. 이때도 15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25명이 나왔다고요. 25명이 나온 거는 2021년부터 시험 문제가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게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에도 이 결과가 그런 올해겠죠. 올해도 이 결과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계를 한 번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는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단기간에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이외로 합격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생동차로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는, 생동차로 정말 합격을 해라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합격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유예로 매우 안정적으로 합격해라는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붙지 말라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2024년이잖아요. 저희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에 아예 그냥 1, 2등하고 3등하고는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 나요. 10점, 평균이 10점이면 과목별로 10점, 총점 40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한 과목 과락 점수잖아. 그만큼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작년에 생동으로 노렸던 친구예요. 생동으로 이제 합격을 한 친구 외에 이제 생동차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명은 합격할 뻔했어. 할 뻔했다고 좀 그러면 이제 좀 서운해할 건데,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모자라가지고 사실 합격 못해. 그 친구들이 이제 2유예인데, 지금 딱 보면 2유예라는 생각 하나도 안 돼. 저희 학원에 그 모의고사 보는데 4유가 없을까요? 5년차, 6년차가 없을까요? 그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돼. 이유예생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제 사진 올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는 수석학교 해가지고 사진 이제 나올 거라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사진관 알아보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열심히 죽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이 내년에 생동 합격은, 사실은 생동 노리는 분 되게 많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생동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 나오는 거죠. 내년에는 좀 더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유예로 합격하기도 쉽지는 않는데, 이 유예라도 합격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예 합격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24개월 정도 공부된다. 그러면은 이 합격생들의 평균 수험 기간보다 10개월 정도 짧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짧게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통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차 시험 통계인데, 이런 그래프는 제가 이제 2차 모의고사 설명할 때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해드린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다른 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커트라인이 이제 57.25점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항상 제일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50점대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점수를 6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제가 늘 이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만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많잖아요, 맞죠? 300명. 이분들은 정말 이제 동차생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만 공부하고 이제 2차 가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보지 말고 이제 위에 것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결과 나오는 거, 매년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제가 이거 왜 했냐면은 여기가 이제 최고 득점자, 그 수석 합격한 친구가 이제 얻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평균 점수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큰 라인이거든요. 큰 라인. 그러면 이제 이 갭 차이를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60점인데 여기 76점, 15점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는 54.5인데 7점, 여기는 그 24점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24점, 평균 24점에 과목별로 24점씩 적게 받아도 합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논술 시험에서 이렇게 뭔가를 써야 되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데 이 시험은 100점이 없어요.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이 뭐지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이제 지방에서 이제 우편 모의고사 봤던 친구거든요. 근데 동영상 다 했다. 근데 이게 제일 높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많이 뽑으려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점수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더라도 25점 차이 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내가 수석 합격을 목표로 할 거면 다 외워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합격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함께 정확하게 쓸 수 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과목별인데 이거는 좀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기간에 수험 기간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과목을 잘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과목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세법하고 관세율표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HS하고 관세 평가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세 평가 60점 넘기는 이게 60점 비율이 제일 작죠.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이나 이게 적게 한 사람이나 60점 잘 못 넘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편차가 적어요, 사실은. 편차가 적기 때문에 관세율표도 좀 낮잖아요, 맞죠? 60은 낮다고. 그래서 이제 관세율표하고 관세평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근데 관세법 보세요. 높죠, 그래프가. 그다음 무역실무 높죠. 물론 이제 2021년에는 이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 세 과목이 과락률이 70%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채점을 너무 이렇게 점수를 좀 이렇게 이 짜게 준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역실무라든지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제 됐을 때는 높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관세법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좀 단연차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는 횟수가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법이라든지 무역실무에다가 여기서 시간을 투입을 해줘야 돼요. 빨리 끝내놓고. 상대적으로 관세율표와 관세평가는 양이 적어요. 관세평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양 적다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나? 양이 좀 적어요. 제가 말씀드린 양이 좀 적다고요. 그다음에 관세율표도 보면은 이게 무슨 과목인지 뭐 이런 과목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가장 효자 과목으로 바뀌어요. 효자 과목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공부를 잘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공부를 오래 한 사람과 좀 적게 한 사람과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내가 빨리 잡아놓으면은 이 나머지 과목에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합격 점수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통계상 거는 거고, 내가 공부할 때 H에서 난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한 과목을 좀 더 빨리 잡는 과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관세법을 하든지 아니면 무역실무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암기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이제 이런 관세율표 이런 것들 빨리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점 이상 비율인 거죠, 맞죠? 50점 이상 비율로 보더라도 아까 그래프랑 비슷한 거죠, 맞죠? 그다음에 이 관세율표하고 그다음에 관세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이 통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높낮이가 좀 차이가 좀 이렇게 이 많이 나는 것과 적게 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통계를 다 놓고 보면 똑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심으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50점 이상의 관세법은 이제 관세법이 50점 이상이 이제 작년에 이제 163명이었다고요. 163명. 그다음에 이제 관세율표는 50점 이상이 128명 적었죠. 이게 숫자로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관세평가잖아요. 관세평가는 170명. 관세평가는 그래프 한번 잘 보세요. 관세평가는 우리가 60점 이상 넘기기 매우 힘든 과목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60점을 넘긴 사람이 작년 50명밖에 없었단 말이죠. 관세평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도 저기 80점 이상 빵명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앞에 볼까요? 80점 이상. 간세율표 2.1% 있죠. 있다고. 그다음에 간세법 보면은 작년 한 명 있었어. 차석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저기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데 그거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83점인가 4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간세 평가는 없어요. 그다음에 무역 실무도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맞죠? 가로가 이제 그 인원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역 실무는 또 이게 50점 이상 2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취합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들을 뭐 공부를 하고 간세 평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세율표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찾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당연한 말을 제가 써놨어요.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될 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암기하여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합격을 하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쓸 때까지 암기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가능한 부분까지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맨날 우스갯소리 하는데 옛날에 2021년인지 2021년인가 보네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한참 때 이제 이 학원에 이제 몇 명 수업을 못 듣게 할 때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연습장 이만큼씩 들고 오더라고요. 저 이만큼씩 공부했습니다 하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뭘 그렇게 써서 그런 게 책이랑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기를 했대. 그래서 야, 네가 가장 자신 있는 페이지 펴봐봐. 내가 물어볼게. 하나도 못 읊어요. 읊어내지를 못해요. 자기 이만큼씩 써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이거 강조해야 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3번도 이게 매우 중요한데 결과론으로 놓고 본다면은 경쟁자가 잘 쓰는 부분을 잘 써야 되는 거지. 남들이 못 쓰는 거 잘 써가지고 내가 득점한다고 해가지고 합격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남들이 못 쓰는 부분을 내가 못 썼다고 해가지고 내가 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잘 쓰는 거 내가 무조건 잘 써요. 그걸 잘 써가지고 9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독 속도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꼼꼼하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독 속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시험은 회독 속도가 이제 관건이에요. 회독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그걸 빠르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암기하느냐가 이제 사실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돼야만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회독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버티면 합격이라는 거잖아. 이 시험 버티면 합격이에요. 7년 8년 공부해도 버티면은 이렇게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최대한 버티시는 걸 이제 최대한 버티면 안 되잖아요. 좀 빨리 합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빨리 합격해야 되는 거.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게 오늘의 그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 이거 제가 나눠드린 브로셔에 있을 거예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브로셔에 보면은 5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은 암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암기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단 말이죠.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몰라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암기의 1단계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해예요. 이해. 이해가 뭐냐 하면은 이게 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내용을 우리가 이게 알고 있어야만은 암기를 할 수 있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서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한다. 복습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합니다. 이게 복습이 밀리면은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간세사 수험생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과목별로 주당 6시간 4과목 24시간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4시간이면은 복습 시간 곱하기 2 하면 또 24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48시간. 그럼 우리가 주당 60시간 공부한다 했을 때 12시간이 남는다고요. 그러면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수업 시간에 1.5배만큼이 확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복습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좀 의문이긴 해요. 왜 복습을 못 따라가지? 제가 공부 안 하니까 뭐 못 따라가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꼭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이거 플러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이게 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기출 분석해가지고 중요도를 표시하라고요. 왜냐하면은 책이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있으면은 다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중요도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로 스스로 이제 표시를 해놔야만이 선생님 수업할 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아, 이 부분이 중요하네. 내가 이제 더 집중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다시 복습을 할 때 좀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중요성에 따라서 내가 복습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이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없이 그냥 다 중요하다고 뭐 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복습이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이걸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이 복습이 되도록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안 되는 거. 왜냐면 중요한 것부터 끝나고 나면은 시간 남으면 덜 중요한 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6월까지 이거 분명히 해요. 지금 이렇게 2차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유예생으로 아니면 이제 생동차로 이제 수준이 매우 높이 올라온 사람들 보면은 4월부터 6월까지 이걸까지 해요. 이 단계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습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이제 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하시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연필로 돼 있죠. 연필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수업을 듣고 이게 어떤 게 정확한 핵심 키워드인지, 내가 시험장에 가져갈 키워드인지 분석이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형광펜이라든지 볼펜 놓고 나면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또 책 사러 와요. 책 사러 오신다고, 한 권 더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간세 보면 책 사러 많이 와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연필로 하시는. 왜냐하면 책을 옮기는 것도 이제 공부긴 한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차로 합격하려면은 동차라든지 이유예로 합격하려면 그런 시간까지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이제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단계가 저희 학원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론 강의 3개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회독이잖아요. 회독. 관세사 시험 수험생들은 합격의 당락이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이게 잘 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냥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합격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올해 이게 잘 되면 대부분 합격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5년 차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5년 차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무조건 합격. 물론 이제 가끔씩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핵심 키워드라든지 목차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리를 하고 왔으면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정리를 하고 왔는데 또 문장을 암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삽질이에요, 삽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뭘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정리했잖아요. 정리한 것을 이렇게 목차라든지 핵심 키워드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봤죠. 6월 말에 저기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 물어보면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지난주 그는 3월 1일 날 여러분들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10일 전에도 2주 전에 기억 안 난다고요. 근데 그 3개월 전에 기억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해독 속도가 안 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 바퀴씩 돌려야 돼요. 그러면 2달 뒤에 또 한 바퀴 돌렸어. 그러면 또 2달 또 걸려. 그러면 2달 뒤에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게 관세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독 속도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해독 속도가 나요, 맞죠? 해독 속도를 올리면 이걸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2주에 여기는 안 적어놨네 제가 2주에 1회독을 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세율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제 수험생들이 느끼는 과목인데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과목은 7일에서 한 10회 정도 1회독을 해요. 그러면 자, 이 1회독을 시키면 어떻게 1회독 가지고 책을 어떻게 다 읽어? 책 다 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 책을 다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회독 하는 거. 그러면 나는 여기서 2주에 1회독 했다. 그럼 몇 회독 해요? 2달에? 2달에?
사회도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2주 전에 봤던 거 기억이 안 날까요?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면 날 때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학원에서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후에는 물론 이제 매우 이렇게 여기는 별표가 없네. 이제 여러분들 브로셔 보면 별표가 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뒤에도 매우 중요한데 여기까지가 안 되면 뒤로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안 됐다. 그러면 동차생들은 이제 1차로 그냥 돌리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제 1차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해생들은 너 죽었다 깨나도 이거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게 9, 10월에 이걸 내가 이 방식을 못 찾으면은 이게 내년 시험 힘들어요. 힘들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게 흑 하는 느낌을 내년 1월에 느꼈다고. 내년 1월에. 그러니까 1월에 이제 유해생들이 이 상담을 잘 안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 혼자 이제 고립돼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1월에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라고 100% 느껴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 모의고사 수강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이게 저희가 100명 있으면 30명 정도 합격하는 거죠. 30%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70%는 시행착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대략 한 50% 정도가 이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어나 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기억되는 시기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내년에 저 또 만나야 돼요. 내년에 또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가야 되면은 뭐라고 했죠? 늘려간다. 이제 키워드 숫자를 늘려가야 돼요. 늘려가면서 이제 중요도가 높은 부분부터 이제 다음 문장을 조금씩 암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아까 관세법 제일 1등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엊그제 통화했는데 야 너 언제부터 외웠냐고 그러니까 저 이론반 할 때부터 외웠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냥 이론반 할 때부터 외웠대. 근데 야 그럼 문장부터 외웠냐? 문장부터 안 외웠대요. 문장부터 어떻게 외워요? 이제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4월 달부터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친구는 작년에 저희가 이게 이 7월에 재작년 7월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작년 합격했으니까 재작년 7월에 이 친구는 무조건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멘토랑 이제 통화하면서 이 친구 공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이미 이제 암기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이때 완성이 다 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 10월 정도 됐을 때 아예 그냥 이제 공부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 되니까 워낙 잘해버리는 거죠. 워낙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작년에 그 친구가 이제 계속 1, 2등 한 거거든요. 1, 2등 한 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 문장을 써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외운 거는 문장을 외웠어요. 문장을 안 외웠어요. 문장 안 외웠죠. 여기는 이제 짧은 문장들 외웠을 거잖아요, 맞죠? 핵심 되는 것들. 그럼 여기서 문장을 외우면 문장 외울 때 여기서 고비가 또 와요. 여기가 가장 큰 고비인 거고 이걸 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고비가 오는데 여기에요. 문장을 쓸 때 똑같은 문장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교정을 받아야 돼. 교정을 받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교정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정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앞글자라든지 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따서 외우거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든지 뭐 자기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 다 외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관세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관세법 그 문장을 이렇게 1차 공부해 보셨을까요? 그대로 외우기가 안 쉽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외워서 쓸 때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용어들을 써버려요. 그러면 관세법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교정을 하셔야 돼. 그 단계가 이제 두 번째 고백.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과목이 관세법이에요. 관세법. 관세법이 이제 이 가장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정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인 거고 이 이후에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하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커리큘럼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별이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별이 두 개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합격을 이게 이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데가 이 단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가장 중요하고 취업할 때 이제 이 교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모의고사는
제가 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 설명회 또 나중에 들으셔야 될 거잖아요, 맞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의고사도 이제 이 뭐지 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하셔야 돼가지고 유예생들이라든지 동차생들도 전략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게 이 스파르타 치어럽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게 설명을 안 드렸더니 스파르타 치어럽이 뭐예요 이제 여쭤보시길래 올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이 강의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계신 강의실이에요. 보면 이제 근데 책상이 3개씩 붙어 있죠. 취업 할 때 되면은 책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감금 가둬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시켜요. 이제 이 아침에 이제 의무 학습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보통 8시 50분부터 밤 10시 40분 그 정도까지 의무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제가 이제 잡아놓은 게 보통 한 10시간 조금 넘게 잡아놔. 600분 정도 잡아놓거든요. 600분 이상 공부해야 되고 그럼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공부 잘 안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봐요. 주간 테스트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오면은 공부 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주간 테스트 보는데 왜냐면 이제 주간 테스트도 보고 그다음에 공부도 다 같이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집이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이제 줌을 들어와 가지고 줌에도 이제 접속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들어오고 그다음 밤에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줌을 했는데 제가 줌에서 바꿨다라고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바꿨는지 아세요? 줌은 제가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호스트로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맨날 이렇게 아침 일찍 들어오고 밤 늦게까지 하는 사람이 제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구름이로 바꿨어요. 구름이로. 구름이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구름이로 바꾸면 구름이로 방을 열어놓으면 제가 이렇게 열었다 껐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제가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뭘로 할까 좀 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는 제가 이제 관심을 없어되니까. 근데 이제 생동으로 합격했던 친구가 이제 맨날 아침 일찍 들어오고 맨날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한 6시 몇 분 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6시 몇 분 일어나고 켜야 되고 그럼 새벽에 1시 2시에 맨날 안 자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에이 탁 끄고 이제 이렇게 자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동을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리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관리형으로 등록, 이렇게 치어럽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형으로 등록하시면 멘토는 4월부터 배정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멘토링을 제가 11월에 배정을 했어요. 모의고사 가기 전에 교정을 좀 해주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멘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왜 그러니까 늦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좀 더 빨리 배정합시다. 그럼 치어럽 레벨 1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배정합시다. 치어럽 레벨 1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 저희 커리큘럼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야 빨리 합격한다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커리큘럼이 빨리 만들어진 거, 빨리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어럽 레벨 1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교정을 해줍시다. 그랬더니만 이제 치어럽 레벨 1 하는 멘토들이 오더만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4월달에 이미 이렇게 엇나갔어요. 그래서 4월부터 배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4월에 배정해야지.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아예 그냥 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4월부터 멘토를 배정해 놓으면은 서로 이제 통화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맨날 무슨 통화 내용을 할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주간 테스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를 옛날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2차 같은 경우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시험이에요. 학원도 괴로워 죽겠어요. 맨날 선생님들도 괴로운 거죠. 매주 시험 문제 주세요. 그럼 저희 문제 편집해가지고 주고 학생들도 괴롭지. 매주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원은 그냥 다 괴로운 학원이라고 보는데 직원들 괴롭고 수험생들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붙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후에 합격생이 저희 학원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방향이 처음부터 안 잡히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 가지고 그냥 앞에부터 잡아주자라고 제가 사실 이게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에 이제 모여 가지고 이제 공부 방향을 이제 초반에 올바른 공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다 드렸어요. 이제 2시간 안에 끝내려고 후다닥 이게 2시간 안 넘었습니다, 맞죠? 후다닥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설명회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이 많이 이렇게 설명이 오는 것보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설명회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개인에 이제 맞춰 가지고 상담을 다 해드릴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오셔야만이 개인의 환경이라든지 뭐 직가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제가 맞춤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그래야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회 끝나고 뭐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은 상담이 아마 지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작년에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상담하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올해는 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지금 상담할 수 있는 스케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에도 이제 열기도 하는데, 주말에도 지금 열려 있긴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스케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8일, 9일부터인가 다시 추가로 좀 열어가지고 상담을 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개인의 상담이라든 이런 것들을 받고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웰페이스 학원은 수험생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격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맨날 이렇게 1년 내내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괴롭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매우 노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저희는 이게 직원들이 문 열고 닫고 안 해요. 문 열고 닫고 안 해요. 문을 누가 여는지 아세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새 있잖아요. 빨리 일어나는 새가 빨리 잡혀서 죽는다고 그러긴 하던데, 빨리 나는 이렇게 그 아침형 인간이야. 그럼 난 5시에 오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문 등록해 줘 버려요. 네가 5시 와서 문 열어라. 예.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보통 이제 늦게까지 하시면은 12시라는 이제 리미트를 정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문 닫고 가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자 하면은 저희는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이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가급적이면. 그리고 이제 이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원을 다니실 거면 학원에서 기반으로 공부를 하세요. 지금 이게 이 뭐지 1차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지금 다시 또 전화를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학원 기반으로 다녔는데 집 근처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확률상 더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제 눈에 안 보이면은 이렇게 야단 안 맞잖아요. 야단 안 맞으니까 그냥 이게 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구분이 잘 안 돼. 학원에 오면 무조건 이제 시험을 이렇게 얼굴 보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이제 공부하면은 이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출도 잘 안 해요. 책을 보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원에 붙어서 이 학원에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까지 공부하고 수업 있으면 수업 듣고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아 나는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해야지 뭐 잘 되겠지 이런 그런 안이란 생각으로 공부하실 거면은 등록하지 마세요. 저희 학원에. 그렇게 등록하면은 어차피 저만 힘들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 시험 안 될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이란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은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포기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는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쏟아부는데 제가 이렇게 제 눈에 안 보이면 쏟아붓는 게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수험생들 얼굴 다 알잖아요. 심지어 동영상 수강생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저는 멘토가 있잖아요. 멘토링이 일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그럼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거 다 알아요. 저는 이름도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예, 등록 원서를 받거든요.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멘토 일지가 오면 제가 다 읽어보고, 통화를 안 하더라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냥 지나쳐 가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얼굴을 다 외우게 얼굴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한 2달 걸리더라고요. 이게 맨날 이렇게 책 살 때마다 이름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고 이게 돌았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다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예쁘고 잘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 학원에 오실 거면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오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오시면은 내년에 저랑 또 상담하실 거예요.
저 1차 떨어진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담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등록하실 거면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은 그 2022년에 수석 합격하셨던 친구나 저희 학원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동영상으로 들었어요. 다 동영상 듣고 그분은 집이 저기 그 전주라서 모의고사도 우편으로 봤어요. 우편으로 보는데 너무 잘 보는 거죠. 너무 잘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 야, 너 보고 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고 쓰는 거 아니지? 그거 엄청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 아니에요. 야, 그러면 나는 일단 너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럼 KTX 타고 올라와서 검증을 해. 근데 진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진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진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서 딱 시험을 봤는데 그때 3등인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너를 믿었어. 이제 너는 무조건 해. 밑에서 해. 안 올라와도 돼. KTX 타면 너 체력 떨어지고 돈 아깝다. 올라오지 마.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했는데 이제 멘토가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이게 학기자 발표 딱 이렇게 당일날 이제 멘토한테 전화 왔더라고. 원장 이게 수석 학기자 우리 학원에서 나오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동영상으로 공부하더라도 제가 아까 이제 블로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으로 공부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 꼭 좀 이렇게 블로그 한 3분만 더 할게요. 블로그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엄청 열심히 그 글을 썼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사실은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예쁘장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관세사 동차 합격 전략, 그다음에 단기 합격 전략, 여기는 학원 기반으로 이제 학원을 다닐 때, 여기는 인강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클릭해 보면은 이제 여기 인강 중심으로 이제 동차 합격하는 법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인강으로 수강해야 되는 경우 유의사항 있잖아요. 이거 꼭 한번 이렇게 인강으로 한 사람들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학원 커리큘럼하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발 스탑 좀 누르지 마요. 스탑 좀 누르지 마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하는 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다 법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은 간세법 법이잖아요. 간세율표 간세율법의 별표잖아요. 법령집이잖아요. 그다음 간세평가 요즘에 다 법 쓰라는 거잖아요. 무역실무 다 협약 쓰라는 거잖아요. 이론 쓰라는 거 10분 정도 나오긴 해요. 다 협약도 다 이렇게 법이잖아요. 다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필기 왜 해요? 나중에 다 지워야 된다니까요. 제발 스탑을 누르는 이유는 내가 필기하느라고 스탑을 누른다고요. 스탑 누르지 마세요. 물론 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한 번 더 들으면 돼. 근데 이제 스탑을 누르는 이유는 내가 필기하려고 누르는 건데, 필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계속 끊어야 되겠다. 이해가 절대 안 돼요. 그냥 초집중해야 돼요. 여기 보면 해놨어요. 초집중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동영상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공부하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동영상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들 동영상 실패해요. 또. 그래서 동영상 어쩔 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 제가 이렇게 몇 개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꼭 좀 이렇게 보고, 이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걸 좀 보고 해가지고 저는 쉽잖아요. 말로 하니까. 말로 공부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못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 알아요. 안다고요. 아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야단을 쳐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이렇게 별칭들이 있어요. 별칭인데 제일 많은 별칭이 뭔지 아세요? 찡찡이에요. 찡찡이 1, 2, 3 다 있어요. 저한테 맨날 찡찡대로 오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제가 뭐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맨날 찡찡대는 사람들 찡찡대는 거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지네들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뭐 음료수 사들고 맨날 뭐 사들고 와요. 이제 밥 사준다고 오고. 근데 뭐 제가 밥을 잘 안 얻어먹긴 해요.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것보다 실행을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건이긴 해요. 이 시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4월부터 8월까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이게 거기를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다 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 없으시면은 개별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방금 진행하셨던 PT도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PT는 그 동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영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제가 워낙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질문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농담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 그리고 접수를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동영상으로 하세요.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수업을 하는 게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그 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영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조건이 유리해요.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뒤의 과정들은 환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지사에서 저희가 이제 지소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카드 가지고 또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드 안 되면 또 전화해가지고 뭐 한참 또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홈페이지 접수하시기를